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 이왕건 김학준 문학 관습과 연극 전통. 로마 시대의 극작가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의 라틴 희극은 각급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영어로 번안한 것의 학생극으로 상연되기도 했다. 같은 로마 시대 작가 세네카가 쓴 수사적 선정적 내용의 비극도 번역되어 극 구성 방법과 수사적 문체가 모방되었다. 색인 세네카 비극, 복수 비극. 한편 중세의 연극 전통 역시 강하게 남아있었는데 그런 토착 연극은 주로 프랑스식 소극, 교회 설교조의 도덕극, 광대와 배우의 지치 연기를 이용한 막강극 등을 동화 흡수한 것이다. 그의 직접적인 선배 극작가는 대부분 대학 제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쓴 극은 그 구성이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대로자에 있기보다는 토착적 대중적 이야기의 형식을 이용해 발전시킨 것이었다. 언어의 변화. 이 시기에는 영어가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인 때였다. 시인 에드먼드 스펜스가 옛말을 되살리는 데 앞장섰으며 교사, 시인, 세련된 궁정인, 해외여행자 등이 프랑스, 이탈리아 문학과 로마 고전에서 많은 것을 도입했다. 또한 인쇄본 책의 보급에 힘입어 문법과 어휘 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셰익스피어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흔적이 없지만 초기 작품을 살펴보면 극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왔는가를 알 수 있다. 실수연발은 플라우투스의 충실한 번안극이다. 티투스 안드로니쿠스는 언어의 수사적 표현과 사건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와 비극작가 세네카에게서 빌려왔으며 헨리 6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예유인 아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중세 도덕극에서 차용했다. 또한 리처드 3세 베니스 상인은 극의 정서와 인물의 성격 묘사를 선배의 말로에게서 말갈량이 길들이기는 성격 묘사와 연극 양식을 이탈리아 서민극 코미디아 델라르테에서 도입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강점은 이러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적극 받아들이되 그것을 잘 소화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데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천재였다. 극장 조건. 그가 관여했던 극단이 운영한 글로브 극장은 당시의 시중극장이 다 그렇듯 청교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시민이 오후에 구경거리를 위해 찾아왔던 매우 대중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극단은 궁중에 들어가 왕과 귀족 앞에서도 공연하는 일도 있었고 여름이면 지방순회를 하거나 때로는 대학 사법위원 수원 건저택 등에서도 공연했다. 연극에 대한 인기가 커서 새 작품에 대한 요청이 많아 끊임없이 레파토리를 개발해야 했으므로 극작가는 바쁜 직업이었다. 한 예로 1613년 초 그가 소속한 극단은 14편의 극을 번갈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일반 극장뿐만 아니라 더욱 세련된 관객을 위한 실내 공연장이 별도로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극장은 시중 일반 극장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붕이 뚫린 반옥의 극장의 형태를 취하고 무대는 개방형이어서 앞면의 막이 없으며 장치, 조명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기자에게는 각자 맡은 부분의 대사밖에 주지 않았으며 여성역은 모두 변성기 이전의 소년 배우가 했다. 이런 여러가지 무대 조건은 그의 극 형식이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실전적 극작가로서 소속 극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무대 조건과 배우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작품을 쓴 사람이기도 했다. 작품 창작 연도. 많은 학문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창작 연도를 확정짓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연도 순서를 정하는 데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셰익스피어는 마지막 3, 4년을 빼놓고는 매년 2편씩 꾸준히 써나간 극작가였다. 극작만을 위해 헌신한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작 외에도 3편의 시집이 남아있는데 그중 이야기체 시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급탈은 각기
1592년과 1593년, 94년 즉 역병 때문에 영국 런던에서 공연이 중단된 시기에 나온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시집 소네트 집은 출판 1609년에 이루어졌을 뿐 총 154편의 이 14행의 연시 소네트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넓게 잡아 1593년에서 1600년 사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추정이다. 초기 시집과 소네트집,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겁탈은 셰익스피어가 시인으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로마 고전 스라에서 소재를 얻어와 젊은 시인의 숨은 자질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고 독자의 인기를 얻는 데도 성공했다. 비너스와 아도니스가 1602년 7판, 1640년까지 16판을 거듭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시집은 당시 문학 취향의 수사적 언어 표현과 소재가 갖는 농밀한 관능성이 싱싱한 시적 상상력의 힘을 얻어 성공했다. 루크리스의 겁다른 전작과 대조적으로 진지함과 중후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지나친 수사적 언어 사용이 주제의 심각성을 잘 지탱하지 못해 전작만큼 인기는 얻지 못했다. 소네트 집은 창작 연도수로 된 14행 시의 비열 순서, 개작, 가필 여부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작품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담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시인 자신의 자연적 성격을 띈 것인지 가공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수수께끼를 던져준다. 이 때문에 희곡을 포함한 모든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작가의 사생활에 관한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시집 연구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인과 그의 후원자인 젊은 귀족 사우샘프턴 백작으로 추정 및 흑발의 여인이라 불리는 미모의 여성, 이 세 사람 사이의 우정, 사랑,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이 시집은 시리, 불안, 소원, 자책, 좌절 등의 인간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짙게 깔려 있으며 거기에 맞서 시의 영원성이 강조된다. 19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면서 이 시집은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초기극, 첫 작품의 성과로 기록되는 헨리 6세 3부작은 중세 후기의 영국 왕조사 중 가장 파란 많았던 요크와 랭커스터 두고 암문 사이에 흔히 장미전쟁이라 불리는 처참한 왕위정탈전을 극화한 사극이다. 유일한 3부작이고 산만한 구성, 거친 표현, 극적 구심점의 결여 등 초심자의 서투름이 눈에 띄지만 신인 극작가의 참신한 출연을 알리기에는 충분하다. 이 작품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담은 리처드 3세는 전작과 달리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계략, 업무, 반역, 살인 등에 신들린 듯한 극악 무도한 인물상을 그려내는 데 성공한 극이다. 주목할 것은 이 악인의 성격과 행동에 희극적 여운을 남긴 점인데 젊은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역사극과 더불어 초기극의 큰 몫은 희극이 차지한다. 그 첫 번째 실수 연발은 로마극을 번안한 사람 잘못 알기 희극으로서 따로 떨어져 자라나 서로 모르는 쌍둥이 형제를 둘러싼 희극적 혼란을 다룬 작품이다. 원작에 없는 쌍둥이 하인을 배치함으로써 우회성은 더해지고 사건이 복잡해지지만 구성 자체는 단순하고 성격의 내면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유쾌한 희극이다. 활달한 남자 베트루키오가 고집센 여자 카타리나를 뒤쫓아다니다 결혼에 성공하나 그 즉시 아내를 멋지게 길들여버린다는 돈줄거리에다 루첸티오라는 사나이가 가정교사로 변장하여 카타리나의 여동생 비앙카에 접근한 끝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혼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전형적 이탈리아식 희극으로서 사랑, 계략,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의 상당수 희극의 기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극중 극의 형식을 마련해 놓은 것이 극의 특징이다. 영국의 시골뜨기 땜장이가 길에서 만취된 채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적석 귀족이 되어 어느 큰 저택에서 연극을 구경하게 된다. 거기서 말괄량의 길들이기의 연극이 시작된다는 극중극 형식은 이 작가가 앞으로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 매우 흥미있는 수법의 하나이다.